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영 중에서도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는 본 교수가 쓴 그 마케팅 에볼루션이란 책을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부터 이른바 마케팅 혁명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책 이름도 마케팅 에볼루션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라 불리는 온라인 마케팅과 블로그 마케팅, 또 SNS 마케팅, 또 빅데이터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공지능 마케팅, 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마케팅, 또 홀로그램 마케팅,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주제들을 꼼꼼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뭐 1부, 2부로 나누어지는데요. 1부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5개의 장르로 나누어 설명을 했고요. 2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 5장에 나눠서 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뒤쪽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 서술을 해놨는데 사실은 뭐 거기까지 다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최근에 SNS 마케팅과 빅데이터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면서 유통망에 올라있는 누구나에게나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유통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정 마진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21세기의 마지막 유통혁명이라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일부 대중의 곡해나 사회적 오해와 달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자구현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미 북미 지역을 비롯한 유통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여러 나라에서 학문 영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활달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장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부에서는 마케팅 기술 대혁명이라는 전제로 온라인 마케팅 전략, 그래서 마케팅 역사의 새 이정표라는 주제로, 또 2장에서는 SNS가 가져온 소셜 마케팅 대혁명,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크로스 감성 마케팅, 또 블로그에서 페이스북까지, 또 4장에서는 마케팅 혁명의 승전가, 유튜브로 시작한다. 자, 5번째는 마케팅 역사의 대변혁, 스마트 마케팅 기술 영역, 이렇게 해서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현실에 직시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마케팅이 점점 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위주로 이제 이렇게 뭐 기술을 하였는데, 물론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이런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뭐 새로운 영역이 추가된 부분도 있는데 뭐 참고를 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의 혁명. 자, 사람들은 그 각각 저마다 능력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고로 지금 물건값이 싸다는 것은 장차 비싸질 조짐이며, 반대로 지금 값이 비싸다는 것은 장차 싸질 조짐입니다. 자, 각자 맡은 바 생업에 힘쓰고 즐겁게 일하는 것이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서, 물건은 밤낮 쉴 새 없이 요구하지 않아도 모여들고 따로 구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척척 만들어내니 그 이야말로 어찌 도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자연 법칙의 증가가 아니겠는가. 이 말은 모든 것은 흐른다는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나 나올 법한 이 문장은 그 사마천이 쓴 사기, 또 화식열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화식열전에서 화는 재산을, 식은 재산이 불어남을 의미합니다. 사마천은 자신의 책 사기의 끝부분인 열전에서 춘추시대 말기부터 한나라 초까지 상공업으로 막강한 부를 쌓은 사람들의 어떤 생애와 상술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내용들이 이 책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마천은 물건과 돈은 흐르는 물처럼 원활하게 유통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상업에서 물건을 좋은 값에 팔고 적정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 4가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첫째는 시대의 변화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남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어 줄 아는 인격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중요한 시기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넷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강단, 말하자면 배포가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지인용강, 이
네 가지가 사무처리 만한 마케팅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케팅 철학이 세상의 모든 재화를 물 흐르듯 움직이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가르치면서 이 네 가지 마케팅 철학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술이 좋고 언변이 뛰어난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철학이 없다면 잠깐의 재물은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큰 재산을 일구고 많은 직원을 거느렸다 한들 자신이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인격을 가지지 못하면 어느 날 몇몇 재벌 총수들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한들 무너날 때와 나아갈 때, 그리고 결단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알고 세상이 무너져도 꼭 지켜야 할 원칙을 고수하는 강단이 없다면 그 거친 탕위에 목적 없이 부유하는 버드나무의 잎과 같이 시대의 조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신세일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마케팅의 어떤 핵심에 대해 서구의 수많은 경영가들 역시 사마천과 비슷한 철학과 정의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는 21세기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만물을 흐르게 하는 전략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일찍이 마케팅의 아버지, 우리가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을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을 하고 강력한 고객의 관계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케팅의 구루 피터 드래커는 마케팅의 목적은 소비자의 어떤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방법을 마련하여 판매를 필수 불가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의하였습니다. 위대한 마케팅의 거인들이 제시한 정의는 마케팅의 역사와 함께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AMA 미국 마케팅 협회는 시대별 정의들을 살펴보고 마케팅의 정의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마케팅의 정의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사실 경영학도 마찬가지지만 경영이란 개념은 사실 유럽에서 신대륙의 미국으로 가서 발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학문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935년도 마케팅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의 흐름을 관장하는 비즈니스 활동의 수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85년도 어떤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아이디어와 재화와 용역의 유통 촉진, 가격 결정 구상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2004년도에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커뮤니케이션하여 전달하기 위한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고객 관리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의 기능이자 프로세스의 집합이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07년도에는 소비자와 고객, 동업자, 넓게는 사회를 위한 가치를 갖는 어떤 제공물을 창출하고 커뮤니케이션하여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이자 일련의 제도의 어떤 프로세스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20세기 초반까지는 이러한 마케팅의 정의조차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말하는 마케팅의 개념은 산업혁명 시대부터 18세기, 19세기가 다 지날 때까지 무르익지 않았는데 마케팅이라 불릴 만한 그 맹아적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산업혁명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고 또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시적 영업이 출현하였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을 증가하는 어떤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는 많은 동종 업종들을 증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중매체뿐 아니라 교통과 물류를 위한 인프라가 자리를 잡으면서 재화와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빨라지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상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런 상황은 생산자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더 나은 방법으로 개발할 필요성과 더불어서 자사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더욱 정교한 방법을 찾도록 만들고 개발하게 하였습니다. 자, 마케팅을 이끈 동력은 바로 경쟁이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인 21세기의 관점에서 경쟁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 경쟁이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때였습니다. 자, 물론 이전에도 경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과거의 경쟁은 곡물과 광물, 또 기타 상업적 생필품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나마도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 유럽에서 발달한 그 산업혁명이 퇴동할 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거의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표에서도 보듯이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유럽에서 사실은 산업혁명이 그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게 미국으로 가면서 그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어떤 현대적인 그 생산 방식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림을 이제 우선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생산한 표준화, 컨베이어 시스템을 조합해서 말하자면 포드 자동차의 어떤 저가형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고 이것이 현대 산업 사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포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컨베이어 벨트 이동식 조립 방식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거죠. 요즘에도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렇게 조립 냉장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동식 조립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시장에서 물건이 부족하던 시대에 소비자가 부족한 시대로 바뀐 겁니다. 이제 기업들은 한정된 수요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시장 경제에 들어섰고 대량 생산이라는 거니 경제를 낳았고 경쟁이 결국 마케팅을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산업혁명기 태동할 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거의 독점적으로 유지가 됐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초반이 되면서 그 제조업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산자라면 누구나 시장 경쟁에 내몰리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의 판매를 늘려야 할 필요성은 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은 모든 산업 내 생산과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킬 필요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마케팅은 유통 방식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어떤 소통하는 방식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소비자에게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 용역이 다른 회사의 상품보다 낫다고 설득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탄생 배경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은 시장 경쟁에서 시작됐다. 자, 1990년대 초반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포드 자동차가 표준화된 이동식 조립 방식을 도입해서 대량 생산을 하던 시기에도 생산력의 증대는 수요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대비 엄청나게 저렴해진 값싼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무궁무진했고 생산은 바로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상황이 크게 다르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 수준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해외의 어떤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옷장에서 새 것과 다름없는 옷들이 쌓여있을 때 단지 싸게 만들어 판다고 새로운 옷을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5년 된 자동차가 소음이 좀 커지고 광택이 무뎌졌다 해서 조금 싸진 새 차를 바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만든다고 더 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업이 많은 하고 공장 설비가 놀고 있다 해도 간단한 가격 시스템 조정만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성장은 이미 충분한 성숙한 기능의 제품을 더 좋은 제품, 더 혁신적인 제품으로 만들어 비싸게 팔아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비자가 스스로 더 좋고 더 혁신적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수요는 억지로 창출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마케팅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케팅은 신대륙의 발명품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인 프리드먼은 자신의 전서 세일즈맨의 탄생에서 19세기 말 미국에서 출현한 행상인들을 현대 세일즈맨의 시초로 보았습니다. 양철 식기, 시계, 성경과 서적들, 피레침 등을 팔러 다니던 세일즈맨들은 미국 전역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물건들을 팔아 미국 자본주의의 밑거름이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마케팅의 맹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활약 덕분에 1920년대에서부터 30년대 GM과 포드, 클라이슬러 같은 자동차 제조 회사를 중심으로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흔히 땅 따먹기에 비유될 수 있는
포드 자동차의 모델 T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자동차 시대를 선점한 그 포드는 제조 과정 관리에서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고, 이에 질세라 후발주자들은 한정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현대 세일즈맨십을 아는 것은 미국의 경제와 사회 변화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나라는 사람들을 이끌고 설득하는 능력을 소유한 카리스마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판매원이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기업이 증가하면서 그에 버금가는 인력들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제적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판매원들은 산업화, 혁신,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약속, 질문, 고객의 거절을 다루는 기법이라든지 방문 판매는 악덕이면서 미덕이었고, 전 세계 곳곳에 자본주의의 개념을 펼쳤습니다. 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기술의 발전과 집약을 가져왔고, 시장 경제의 발달에 따른 경쟁을 앞서서 프리드먼이 말한 카리스마적인 인물들, 천재적인 마케터들을 탄생시켰습니다. 1948년 제임스 컬리톤이 처음으로 마케팅 믹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마케팅 믹스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마케팅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자, 1960년대에는 제시 메카시가 그 유명한 마케팅의 4P를 제시했습니다. 4P가 제시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맥락이 있었는데요. 1950년대 후반부터 많은 산업시장은 경쟁으로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이에 각 기업의 영업사원들은 남들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물건을 팔려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더 이상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경쟁사들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물건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판매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격은 어떠한지 등과 같은 물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4P가 탄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4P나 마케팅 믹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우리가 마케팅을 배운 학생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4P는 제품,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리고 장소와 판촉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그 단어들을 보시면 앞에 P라는 단어가 P라는 알파벳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이제 4P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용어에서 보면 미국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그 알파벳 앞자를 따서 7S다, 4P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자, 기업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 조합이 필요해서, 이 가지 우리가 믹스라고 하는 얘기는 커피 믹스처럼 몇 가지를 섞는다는 얘기, 한 가지씩만 하는 게 아니라 제품과 가격, 또 판촉행위, 자, 어느 하나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네 가지가 고루 섞여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시장을 분석을 하고 제품의 컨셉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표적 시장,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 용어는 또 뭐겠습니까? STP입니다. STP. 세그먼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뒤에 나오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표적으로 하는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고, 또 경쟁사보다 제품보다 월등한 가치, 다른 제품보다 월등한 가치와 차별화된 전략이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가격과 판촉, 또 우리가 장소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유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무엇보다 이런 믹스는 이러한 네 가지 마케팅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믹스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작, 세분화 STP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케팅의 세계는 90년대에 다시 한번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제품이 쏟는 노력만큼이나 더 나은 브랜드와 마케팅 전략을 만드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레이블을 가진 몇몇 회사들은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9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인 마케팅 시대가 활짝 열렸고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CRM, 고객 관계 관리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비는 고객이 아니라 왕이 되었고, 그리고 고객의 욕구,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판촉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마케팅의 정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시장에서 대박을 치면서 소비자를 기업의 중심에 두고 캠페인을 벌이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자, 50년대 시장 조사의 가치와 90년대 관계 구축을 혼합해서 궁극적인 고객 중심의 전략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